해외 구매 대행을 하시면서 다른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에게 주문을 해서 고객에게 배송하는 경우 해외 구매 대행업으로 인정이 될까요? 정답은 입니다. 친절한 회계사 허승용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해외 구매 대행 관련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골치 아픈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소싱, CS, 상품 등록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고객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품절 처리에 대해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문이 들어와서 주문을 처리하려고 보면 해당 상품을 공급하는 해외 사이트에서 해당 상품이 품절 처리가 되어 있어 고객이 주문한 물건을 배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건데요. 해외 구매 대행의 경우 내 물건도 아니고 재고도 보유할 수 없다 보니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주문받은 물건이 품절된 경우 고객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주문 취소를 요청드리는 과정에서 결국 CS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가 또 다른 국내 사업자인 해외 구매 대행 셀러가 등록한 동일한 상품이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을 주문해서 고객에게 배송하게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건강기능식품을 주로 판매하는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인데 고객이 비타민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품이 원래 제품을 소싱하던 아이허브나 아마존에서 품절 처리가 되었고 쿠팡에서 검색해보니 다른 해외 구매 대행 셀러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가 어떤 경로로 해당 상품을 조달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가격도 나쁘지 않다 보니 해당 구매 대행 사업자에게 주문해서 고객에게 배송을 해볼까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인 내가 온라인 사이트에 직접 주문을 넣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내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에게 주문을 넣어 고객에게 배송을 해도 세금 처리에 있어서 해외 구매 대행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제가 해외 구매 대행 셀러분들에게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할까요? 말씀드린 사례가 해외 구매 대행업으로 인정이 되면 부가치세를 해외 구매 대행 수수료 기준으로 납부할 수 있고요. 만약 인정되지 않는다면 총 판매 금액 기준으로 부가치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해외 구매 대행업 인정 여부에 따라 부가치세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세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외 구매 대행으로 인정이 된다는 의견과 국내 사업자를 통해 주문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 구매 대행업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의견으로 나뉘었었는데요. 사실 각자의 주장일 뿐 어떤 의견이 맞는 건지 명확한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1월에 이와 관련된 국세청 해석이 발표되었는데요. 바로 서면 2022 법규부가 3073 2022년 11월 9일 국세청 해석입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국세청에 질의를 한 납세자는 오픈마켓을 통해 해외 직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상품의 품절 등의 이유로 국내 오픈마켓에 입점한 다른 해외 직구대행 사업자에게 주문을 해서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고객의 개인 통관부로 통관이 이루어지고 고객으로부터 받는 물품 대금은 상품 구입가격 및 관세, 부가치세, 구매대행 수수료로 구분이 되는 등 해외 구매대행업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질의자는 설명드린 거래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 국세청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국세청의 답변은 어땠을까요? 국세청의 답변은 해외 직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오픈마켓에 입점해서 해당 오픈마켓에서 해외 상품 구매를 원하는 자로부터 상품의 구매 대행을 의뢰받아 국내 오픈마켓에 입점한 다른 해외 직구대행 사업자에게 주문을 요청해서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구매 대행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치세 신고 시 구매 대행 수수료가 공급가액으로 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즉 구매 대행 수수료를 기준으로 부가치세를 납부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해외 구매 대행업으로 인정이 된다는 의미이고 구매 대행 수수료를 기준으로 부가치세를 납부하면 된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국세청의 답변은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가 해외 구매 대행업의 요건 4가지를 충족하고 있다는 전자에서 나온 것이라는 건데요. 첫 번째, 판매 사이트에 해외 구매 대행업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하고요. 두 번째, 해외에서 고객에게 직접 배송이 돼야 하고 고객의 개인 통관부호로 통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세 번째, 재고를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네 번째, 주문 건별로 해외 구매 대행 수수료 계산 내역과 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 이 4가지를 충족한 상태에서만 말씀드린 거래가 해외 구매 대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동안 이런 형태의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많았지만 명확한 세무 처리가 없었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국세청 유권 해석이 발표되면서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국세청 해석 원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두었으니까 해당 링크를 통해 국세청 해석 원문 확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친절한 회계사 허승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